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칸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강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6년 학번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여부 확인했고요. 과목 시험 유형 과제물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산관리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제물은 3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기말 시험은 70점 만점 중에 66점을 받아서 최종 점수는 96점의 학점을 받았는데 A 플러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이제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30점 만점인 경우도 있지만, 뭐 만점이 아닌 과목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18학년도 1학기 때에 받았던 과제물이나 출석 시험 점수는 모두 30점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보호법 30점, 소비자 행동론 30점, 노사관계론 30점, 경영분석 30점, 채권법 30점 되겠죠? 그래서 생산관리 과목에 대한 과제물 문제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 문제 보겠습니다. 과제물 문제는 이제 경영학과 정보통계학과 4학년 문제로서요. 공통 문제입니다. 공통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MRP 작성 방식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치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기초 재고 및 기말 필요 재고가 없는 경우와 2번 기초 재고가 있는 경우 기말 필요 재고는 없음. 배점 1, 15점, 2, 15점 원칙으로 하되 종합평가에 의해 최종 점수가 부여됨. 기본 참고자료 생산관리 교재입니다. 유의사항 시중 교재를 포함한 기존 자료 또는 문헌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표절로 감점 또는 무효 처리되므로 독창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MRP 작성 방식은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과제를 작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제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30점 맞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뭐 제가 3점 받은 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된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출용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학년도와 학기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생산관리, 학번, 뭐 이런 연락처를 이제 적으시고 과제명은 공통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MRP 작성 방식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목차를 둘 필요는 없어요. 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내용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문제가 저는 이렇게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걸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개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뭐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납품 일정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 5, 6, 7일째, 5일에는 G1 제품이 15개, 6일에는 G1이 5개, G2가 10개, 7일에는 G1이 10개, G2가 15개 이렇게 납품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납품 일정에는 G1과 G2, 그러니까 표를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여기 아래에다가 그 표의 내용을 말로 풀어서 적어준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납품 일정에는 G1과 G2 제품이 있다. G1 제품은 5일에 15개, 6일에 15개, 7일에 10개를 납품하고 G2 제품은 6일에 10개, 7일에 15개를 납품한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BOM이 있죠. BOM도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아마 계획을 하는 거니까.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G1 제품은 자, 생산 소요 기간이죠. 이게 BOM이라는 것이 생산 소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G1 제품은 생산하는데 2일이 소요되고 2일을 적어 놓은 겁니다. G2는 3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G1 제품과 G2 제품을 제품에 소요되는 그 기간과 소요 부품을 이렇게 관계를 표시를 한 거죠. G1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은 K1과 K1 1개, K1 1개, K2가 2개 필요하다. K2가 2개 필요하다. G2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은 K1이 3개, K3가 2개 필요하다. 여기서 K1 부품이 K1이죠. K1 부품이 G1과 G2를 생산하기 위한 공통 부품이 된다. K1 제품은 G1을 생산하는 데도 필요하고 G2를 생산하는 데도 필요하다. K1의 조달 기간은 2일이 걸리고 K2는 1일, 그 다음에 K3는 2일이 걸립니다. 뭐 임의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3일이 걸린다, 4일이 걸린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다만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납품 일정이 굉장히 멀리 열흘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또 알아보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RP를 보겠습니다. MRP를 보면은 G1의 이제 조달 기간은 2일입니다. 그러니까 G1의 조달 기간은 2일이니까 따라서 5일에 완제품, 5일에 제가 납품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5일에 완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15개의 G1이 있습니다. 15개의 G1은 3일에 생산이 개시돼야 되고 6일에 완제품이 납품되어야 할 G1 5개의 G1, 그죠? G1 5개는 4일에 그리고 7일에 완제품이 납품되어야 하는 10개의 G1은 5일에 생산 개시가 돼야 된다. 5일에 10개가 생산이 돼야 되겠죠. 개시가 돼야 되겠죠. G2의 조달 기간은 3일이다. G2는 3일인데, 따라서 6일에 완제품이 납품되어야 하는 10개의 G2는 3일이 걸리는 거니까 3일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일에 10개의 G2가 생산 개시가 되어야 되겠고 7일에 완제품이 납품되어야 하는 15개의 G2는 4일에 생산 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1과 G2가 생산되기 위해서 먼저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G1과 G2 생산하기 위한 자재, 아까 여기 있었죠. BOM에서 K1, K2, K3 뭐 세 가지 자재가 이제 필요한 건데 자재는 K1, K2, K3가 있다. 한 개의 G1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K1 자재 1개와 K1 자재 1개와 K2 자재 2개가 필요하고 한 개의 G2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K1 자재 3개와 K3 자재 2개가 필요하다라고 BOM에서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G1과 G2를 함께 생산하기 위한 소요 자재는 그러니까 3일에 15개 G1 그리고 10개의 G2를 생산하기 위해서 K1이 45개, K2가 30개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죠. K3가 20개가 필요하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G1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K1 자재 1개죠. 그러면은 이거 G1 생산 일단 K1이 15개, 그 다음에 더하기 10개, 그러면 25개잖아요? 그죠? 25개잖아요? 그럼 G2를 생산하기 위한 거, G2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K1 자재가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30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15개에서 30개 더하면은 45가 되겠죠. 다시 15개의 G1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K1 자재 1개니까 15개 K1 더하기 30 K1, 그러니까 45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G1과 G2를 함께 생산하기 위한 소요자재는 3일에 15개. 3일에 15개, 그죠? 그리고 G1과 10개의 15개의 G1과 10개의 G2를 생산하기 위해서 K1 45개. 이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4일에 G1을 5개, 그리고 G2를 15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K1이 50개가 필요하다. 왜냐면, 자, 5 곱하기 1이죠. 그러면 5개 더하기 G2 15개 곱하기 3개가 필요한 거니까 45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 더하기 45는 50K1 이렇게 되는 겁니다. K2도 마찬가지예요. K2도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K2가 2개, G1을 생산하려면 2개가 필요하고, G2를 생산할 때는 K2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5개의 G1을 생산하기 위한 K2는 곱하기 2니까 10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K3는 G2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잖아요. G2를 생산하기 위한 K3가, 자, G2 1개를 만들 때 2개가 필요하니까 15 곱하기 2 하니까 30K3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개 소요되고, 5일에 G1을 10개 생산하려면, 5일에 G1을 10개 생산하려면, 10개의 K1 자재와 20개의 K2 자재가 필요된다. 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K1은 1개, K2는 2개, K3는 3개. 이렇게 된 거예요. K3, 다시 K3 2개. 이게 G1과 G2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설정한 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일에 필요한 K1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2일이 걸리기 때문에 1일에 45개의 K1을 생산 개시하고, 역시 2일에 조달 기간이 필요한 K3도 3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1일에 20개의 K3를 생산 개시한다. 3일에 필요한 30개의 K2, 3일에 필요한 K2 30개는 1일의 조달 기간이 필요하므로 2일에 생산 개시한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1일에 생산 개시가 되는 거고, 자재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K3 요거는 2일에 생산 개시해야 되겠죠. K3는 자, 다시 3일이 필요한 K1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2일이 걸리기 때문에 1일에 45개의 K1을 생산 개시하고, 역시 2일의 조달 기간이 필요한 K3도 3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20K3를 이제 생산한 거고, 3일에 필요한 30개의 K2는 1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30개의 K2, 3일에 필요한 30K2는, 여기죠, 여기. 2일에 생산 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일에 필요한 K1 50개는 4일에 필요한 K 50개. 요거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10개의 K2는 10개의 K2 여기 있죠. 3일에 생산하고, 30개의 K3, 30개의 K3는 2일에 생산 개시한다. 여기 30K3, 여기에 생산 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4일에 필요한 소요 자재를 2일에도 생산하고 3일에도 생산 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일에 필요한 10개의 K1과 20개의 K2는 각각 3일과 그러니까 10개의 K1은 3일 여기, 그리고 20개의 K2는 4일에 생산해야 되겠죠? 4일에. 네. 4일에 생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재고가 있는 경우 기말 필요 재고가 없음. 자, 기초 재고는 G2가 5개, K1이 10개, K3가 15개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제 부품의 기초 재고가 존재할 경우에 MRP를 알아본다. 기초 재고는 완제품인 G2 5개, G1과 G2 제품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K1 부품이 10개, K2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인 K3가 15개이다. 다시 한번 임의로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BOM은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BOM은 그러니까 이 소요 기간과 어떤 그 필요한 부품, 소요 자재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초 재고만 변경하는 거라서 BRP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완제품 G2가 5개가 있기 때문에 0일에 순필요량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즉 가장 빠른 날은 6일에 납품해야 할 G2의 필요 생산량이 기존 10개에서 5개로 감소한다. 그죠? 자, 가장 빠른 날은 6일에 납품해야 할 G2가 이거 됐죠? 이게 15개죠. 15개. 여기 G2가 잠시만요. 네. 순필요량이죠. 가 10개에서 5개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요것이 이제 원래 거고, 이게 순필요량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10개에서 5개로 감소한다. G1의 필요량에는 변화가 없고, 그쵸? G2만 있는 거니까, G1에 대한, 필요량은 변화가 없고, G2의 경우 7일의 필요량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미 이제 여기 6일에서 다 소요가 됐잖아요. 만약에 이게 10개, 15개라면은 순필요량 여기서는 G2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일에는 G2가 15개의 G2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이제 5를 더 빼서 다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근데 지금은 기초 재고가 G2가 5개가 있었기 때문에 6일 차에 6일에 납품되는 그 물량에서만 제해지는 겁니다. 자, G1의 생산은 5일과 6일 그리고 7일에 납품할 완제품을 위해 각각 3일과 4일 그리고 5일에 개시되어야 하고 G2의 생산은 3일에 5개, 5일에 15개가 개시되어야 된다. 자, G1의 생산은 5일과 6일 그리고 이 생산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5일과 6일에 납품할 완제품을 위해 각각 3일과 그리고 4일에 개시가 되어야 되겠죠. 생산이 개시가 돼야지 G1 15개 여기 이게 없어지는 거고 G1 5개 여기도 G1 5개가 되겠죠. 그리고 G1 10개 이것도 G1 10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G1하고 G2하고 이 생산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G2의 생산은 3일에 5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3일이 걸리는 거니까 이거 왜 5개 그죠? 5개죠. 왜냐면 여기 5개니까. 그리고 15개의 G2는 이제 4일에 만들어야 된다. 7일에 납품할 15개의 G2는 4일에 생산 개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G1과 G2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는 K1이 공통 부품으로서 3일에 15개, 3일에 15개. 순필요량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3일, 여기 15개, K3. 15개 G1을 만들 때 15개, 5개의 G2를 만들 때 15개로 총 30개가 필요하고, G1 15개에 필요한 K2가 30개 필요하며, G2 5개를 만들기 위해 10개의 K3가 필요하다. 자, 이건 생산하기 위한 거죠. 생산하기 위한 자재 K1과 K2, K3가 몇 개 필요한지를 다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OM을 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G1은 K1이 1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15개고. 그죠?
그리고 G1을 만들기 위해서는 K1이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K1이 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10인 거잖아요. 그죠? 네. G2를 만들기 위해서는 K1이 3개가 필요하죠. 그죠? K1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호 15죠. 3호 15. 그래서 30개가 되는 거죠. 여기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다 계산을 하고 기초 재고가 있는 거니까 다시 순 필요량을 계산을 하면은 K1이 이제 30개 K1이 필요했는데 10개의 K1이 있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양은 20개의 K1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개의 K3가 생산 개시가 돼야 되는데 15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생산 안 해도 되잖아요. 기초 재고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10개를 제하고도 5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4일에 생산 개시할 소요 자재 K3가 30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5개를 제하니까 순 필요량은 25개의 K3가 된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죠. 50 K1, 10개 K2 이렇게 다시 옮겨주고, 그리고 이제 5일에 생산되는 이 10개의 G1을 생산하기 위해서 K1과 K2가 필요한데, 이것도 뭐 기초 재고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순 필요량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개시를 하면 되겠죠. 이 생산 개시도 역시 K1과 K2, K3에 대한 생산 개시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내용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 필요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4일은 5개의 G1을 생산하기 위해 K1 5개, G2를 생산하기 위해 K1이 45개 필요하므로 총 50개의 K1과 10개의 K2가 필요하고 G2를 생산하기 위한 K3가 30개 필요하다. 5일에는 10개의 G1만 생산하면 되므로 10개의 K1과 20개의 K2가 소요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런데 부품의 기초 재고가 K1이 10개, K3가 15개 있기 때문에 부품의 순 필요량에 변화가 생긴다. 이거 방금 얘기한 거 또 얘기하는 겁니다. 즉 3일에 필요한 K1이 30개에서 20개로, K3가 10개에서 0개로 바뀌며 4일에 필요한 K3가 30개에서 3일에 남은 K3 5개로 인해 25개로 변화된다. 5일에 필요한 소요자재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부품의 순 필요량에 대한 생산 개시는 1일에 K1이 20개, 2일에 K1이 50개, K2가 30개, K3는 25개, 3일에는 K1이 10개, K2가 10개, 5일에는 K2가 20개씩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나, 왜냐면 이게 G1, 그리고 뭐 G2, K1, K2, K3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휴대폰이라고 생각해보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휴대폰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K1 부품이 뭐가 들어간다, 뭐가 몇 개 들어간다, 그런 게 들어간다. 그거를 생산 관리라는 그 과정으로서 MRP를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간단하죠? 뭐 이렇게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이런 문제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제물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문제가 깔끔하고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참고 문헌은 이제 교재만, 확인했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